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 명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도 사례 여러 건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릴 건이 수백 건은 더 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게 1000건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거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아파트, 어디 공장, 어느 회사, 이렇게 상세 내역은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넓어서, 그죠? 또 이해관계자 되는 분들 전해드리면 마음 별로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스토리만 알려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유도 호기심에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도하는데 참고하고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 부산 해운대 아파트 명도건입니다. 아파트 명도는 의외로 굉장히 쉬운데요. 굉장히 쉽고 그런데 간혹 한 번씩 조금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 전에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은 소유자가 있고요.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 남동생이 전입이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선순위 임차인 그런 어떤 그 요건이죠. 일종의 보면은 전입 날짜가 빠르니까. 그런데 그 채권자, 경매 신청한 채권자 쪽에서 어떤 게 들어왔냐면은 무상거주 확인서가 들어왔습니다. 소유자의 동생이며 무상거주 확인서를 자기들이 받았다. 대출해줄 때 이런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찰은 했고요. 도리어 집 시세에 비해서 채무액이 적어서 이거 취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관리비는 또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어요. 관리비 밀려 있었고 그리고 조사할 당시 보면은 전기 수도도 일반 집, 다른 집 이렇게 사용하는 만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현관문 앞에 가봤더니 각종 스티커들 있지 않습니까? 경매가 진행이 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띵똥띵똥 했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으면 그 우체외국 집배원분들께서 앞에 노란 스티커 같은 거 붙이지 않습니까? 등기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통 3차례, 많이 가면 3차례 가도 안 되면은 법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현관문 앞에 잔뜩 붙어 있어요. 법원에서 온 거, 가스, 여러 가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런데 전기 수도 사용량을 보면은 실제로 살고 있고 그리고 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보면은 현관문은 여닫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데서 온 경우에 보니까 문하고 문틀하고를 딱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스티커 붙인 그런 부분은 보면은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나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 저는 협상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10수년간 저는 끈질기기 때문에 마음도 풀어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 살고 있으면 협상을 하는데 그래서 난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받고 그 전입되어 있는 남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도달이 안 돼요. 또 안 받을 거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왜 하냐면은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주민센터에 가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과거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소 옮겨 다닌 내역을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봐서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 전입이 돼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송달을 하는 거고 다른 데로 그 사이라도 옮겨갔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떼보니까 서울로 이전을 했어요. 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로 보냈더니 3, 4일 만에 서류를 받더라고요. 그럼 이제 서류 송달이 됐잖아요. 송달이 되면은 우리는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고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발급받고 해가지고 법원에 그 집행관실로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집행관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 절차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관님하고 그리고는 부재를 대비해서 열세 여시는 분, 기사분 대동하고 입회인 2사람도 데리고 제가 갔어요. 저희 의뢰인은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올 수가 없은 상황이었고 낙찰은 받아놓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계속 눌러요. 이제 집행관님이 문 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뭐 대답이 없으니까 한참을 이제 고지를 하다가 안 되면은 뭐냐면 문을 이제 같이 대동한 열쇠 기사 보고 문을 열게 합니다. 그 문을 땄어요. 문을 따니까 그제야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와요. 문을 완전히 열지도 않고 한 5cm 정도 빼쪽 열고는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느끼죠. 그 소유자가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누구 씨 아니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문 틈, 한 5cm, 5, 6cm 그 틈 사이로 들여다보는 집 안이 쓰레기장이에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난장판이 돼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 이제 집행관님이 이제 소유자, 뭐죠? 우리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은 또 전입이 안 돼 있었는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냐면은 신원 확인을 합니다. 누구냐? 근데 말을 안 해요. 계속해서 누구냐? 당신이 누군데 여기 살고 있느냐?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막 집행관님도 강하게 나가니까 그러면서 신분증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신분증을 가지고 와요. 안 가져올 수 없죠. 신분증도 안 가져오고 아무런 저기 안 하면 뭐 무단 침입 이런 걸로 뭐 신고해버리죠 뭐. 근데 신분증을 가지고 와요.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소유자예요.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이 사람은 전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도 또 교포예요. 교포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아니라 거소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소신고를 거기로 안 하고 엉뚱한 데 다른 데 돼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집행조서를 쓰거든요. 집행관님이.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도 뭐 이제 경매 오래 하니까 집행관님들을 잘 알잖아요. 제가 부산 쪽의 집행관님들.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 사진 찍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면서 그냥 그러고는 이제 외국인이 여기 있으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등록증 사진 찍고 앞뒤로 찍고 그러고는 그랬죠.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어서 그 여자분이 집행관님 그냥 어차피 이분 상대로는 오늘 개고를 못하는 거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러고 제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분하고. 그러고는 이제 집행관님이 이제 가시고, 그러고는 이제 문을 못 닫게 제가 문 사이에 발을 탁 이렇게 받치고 있었죠. 대화를 하자고, 얘기 조금만 하자고. 그러면서 계속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그 5cm, 10cm 틈을 두고, 그리고는 발 하나 끼워놓은 그 틈 사이로 해가지고는 한 30분 가까이를 제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간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순서대로 간다면은 이 사람을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안 받았는데 그거 인도명령 결정문 오는 걸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우린 또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휴일이나 야간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또 그것도 안 받으면 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세월이 한 달 반 정도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송달까지 다 완료시키려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고 또 그래가지고 강제집행 계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고 나오는 것도 신청하자마자 바로 날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집행관실에서 바쁘면은 뭐 일주일 돼야 할지 열흘 돼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그리고 또 나온 날로부터 또 2주가 지나야지 그제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따지면은 2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얘기하고 막 더 이러니까 자기가 나중엔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부끄럽다고 들어오게 못하겠다고 저도 들어갈 마음 없었어요. 너무 엉망이라서 그냥 쓰레기장이었었어요. 집안이. 그래 나와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연락처를 달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연락처가 없대요. 휴대폰도 없고 다 끊어지고 없다고. 근데 자기가 뭐 꼭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자기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화를 할 테니까 저보고 믿으래요. 그냥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안 내켜서 전화를 안 하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럼 오세요 하더라고요. 오시면은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소장님한테만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어느 정도 연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뭔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뢰인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마음이 막 울컥하려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한 3, 4일 지났나? 근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동생분이 전화가 와서 소장님 이렇게 누나한테 얘기를 들었다. 사실 자기도 누나랑 한 5년을 못 봤다. 언제부턴가 자기가 부산에 내려와서 보자고 그래도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전입만 돼 있고 서울로 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잠시 있다가 본인 결혼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부산을 오면은 누나를 만났긴 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자기조차도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문 두들기다가 돌아가고 못 만나고 가고 자기도 수없이 그랬었다. 그런데 누나가 전화가 왔더라.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부산 법원에서 보낸 인도명령 결정문을 보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누나가 이제 온 거죠. 전화가.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누나 마음을 풀어줘서. 그래서 자기가 내려오겠대요. 그 다음날 당장. 그래서 내려와서 만나자고.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산대학 앞에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그래가지고는 만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제까지 비워주면 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긴 그 연락을 받고 누나 연락 받고 그리고 법원에서 서류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누나를 자기가 데려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판단이 내려져서 이사갈 집을 바로 찾은 거예요. 자기 집은 좁아서. 그래서 조금 넓은 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인테리어 들어갔대요. 근데 그 인테리어 하는데 3주가 걸린대요. 3주가. 3주가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빼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해외에서 계신 우리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 또 귀국 날짜가 있잖아요.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자.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긋나지만 근데 그 동생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장님 날짜가 며칠 한데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은 자기들이 우리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빼겠다. 그래서 보관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 별로 가져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누나랑 의논을 잘 해보시라고 누나랑 의논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짐을 가져갈 것만 중요한 것만 빼가면 나머지는 저희가 아예 치워드릴게요. 그 대신 이사비 없는 걸로. 이사비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관리비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떠안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우리가 낼 것이며 그런데 짐을 그걸 다 가져가는 것도 무리 아니겠느냐.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포기각서를 써주면 우리가 처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는데도 이 여자분이 나중에 보니까 남겨놓는 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집안에 자기가 몇 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꽉 차 있는 그 쓰레기 그것마저 남 앞에 보이기는 너무 마음이 자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는 업체들 불러가지고 몇 차가 나갔답니다. 몇 차가 다 나가고 그리고는 기본 가져가지 않는 가구라든가 뭔가 그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업체 불러가지고 또 치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명도를 경매를 한 지가 10몇 년이니까 명도한 지가 10몇 년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사건을 낙찰받았고 너무나 많은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명도가 된 적도 있고 강제 집행까지 간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명도를 하러 가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라서 경매에 넘어온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간혹은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나가면은 약간 우울증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5년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그 점유자들하고 연락이 돼서 대화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한 30분? 저는 한 1시간까지도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하면서
당신 참 힘들겠다. 그렇게 된 거였구나. 사업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참 지금 마음이 힘들겠다. 아니면은 누구 보증을 섰는데 이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겠다. 어떡하느냐. 이사 갈 땐 준비가 됐느냐. 그걸 갖다가 그거 물어준다고 해서 내가 이사 갈지 뭐 내가 구해줄 거야. 그거 뭐하러 물어봐. 이게 아니라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 그게 명도 협상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고 나면은 도리어 그 사람들도 막 이렇게 풀어내고 나면은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체념을 하고 협상에 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음에 또 봬요.